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방향만 고민하고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점을 고려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빠르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자소서를 보시면 이게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챗GPT 통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완성한 그냥 방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너무 정말 시작을 못 해가지고 좀 고민이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지원 동기와 포부 부분에서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좀 틀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 뭐 완성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은 나름 이제 삼성그룹의 사업 특징이나 조직 문화, 채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평가 의도를 이해하고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나 기업이나 산업, 본인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한 부분을 실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와 포부, 성장 과정 사회 이슈, 그 다음에 계열사마다 특화 항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면서 지금 쓰다 보니까 내가 될까? 합격할 수 있을까? 다음에 지원할까? 더 준비해서 다음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번에 지원하십시오.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면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평가는 기업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과거 여러분들이 지원 이력이 있다면 그런 이력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 선후배, 지원 직무나 이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잘 잡아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그룹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하면 좋은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재 실수에 대한 엄격함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학점 입력을 잘못한다라든지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력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항목에 따라 가지고 1번 항목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의도를 이해하고 소재와 함께 가독성을 높인다. 이 철학을 제가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유사 경험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B2B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요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해서 다 전문성이 아닙니다.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보유하신 분 이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이건 기반 역량 강점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열사마다 그리고 지원 직무마다 이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역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공계 직무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유하신 분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직무 역량은 아니고 강점에 해당되는 기반 역량이거든요. 일단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열사 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요구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뭐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은 다 강점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문성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얄티에 대한 부분은 뭐 신년사는 뭐 100번 읽어도 모자람이 없다. 신년사는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미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구매하신 뭐 기업 분석 리포트 약간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신년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잠시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년사에 대한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맹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로열티는 결국 내가 이 회사를 이해하고 있고 이 회사가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근데 자기소개서 2번 항목 성장 과정 등의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는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 로열티, 인성이라는 4개 항목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할 거냐? 1번과 2번과 3번, 4번 항목이 좀 있는데 일단은 1번 항목은 당연히 로열티가 메인일 거고요. 플러스 직무 역량 강조할 수 있고요. 2번 항목은 강점이라든지 인성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3번 항목은 기반 역량, 통찰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항목별로 강조드리겠지만 이런 키워드의 배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전략적인 자소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소재는 무조건 직무와 관련되고 산업과 관련된 소재가 좋은 소재가 아닙니다. 평가지표에 부합되는, 즉 내가 강조하는 키워드에 부합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직무와 관련되면 더 좋다, 산업과 관련되면 더 좋다. 하지만 그건 옵션이다,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직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이면 당연히 그게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무 관련된 경험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성장 과정에서 도전을 강조하는데 무조건 이공계라고 해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꼭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강조하는 키워드, 그 부분을 부합시킬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느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방법을 알아도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기업 직무 분석을 그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되니까 내가 왜 이거 안 했을까 후회가 좀 될 거예요. 괜찮아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걸 100%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분석, 기업부터 직무분석 어떻게 하냐.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보다는 일단 자소서는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는 나중에 면접에 가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년사나 IR 데이터, 웹진 이런 것들을 보시되 선택적으로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내가 지금 자소서와 관련해가지고 내 역량과 연결돼서 이러한 내용을 기여하겠다라고 쓸 거면 요거와 관련된 것만 찾으신 다음에 바로 넘어가셔야지 괜히 내가 모르는 정보가 더 있지 않을까 찾다 보면은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회사 속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원자가 삼성의 땡땡 계열사는 이러이러하다. 그게 좀 겹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A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B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이 꼭 이런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나 왠지 다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정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살을 붙일 거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한다, 직무 분석한다로 가면 특징이나 경쟁 우위 요소, 이슈, 전후방산업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업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겠다. 해당 산업 특징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내가 이러한 아이디어로 수행해 보겠다. 지금 이 산업에서 핵심 경쟁 우위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원기업의 강점은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을 더 강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무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합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로직을 5분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요거 그냥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다 보면은 챗GPT 활용해가지고 지원동의 작성하는 방법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메모리 산업 쪽으로 지원한다. 경제연구에서 3개 알려줘라. 몇 개 알려주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원하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부합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본인의 분석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큰 구성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강화할 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이슈를 제안을 좀 해줬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는데 나는 지금 땡땡 직무로 지원할 거거든. 땡땡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기술서에 지금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
그러면 위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좀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 하나만 좀 선택해봐 라고 했을 때 잡은 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을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땡땡 산업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경쟁력이 뭐고, 땡땡 기업은 어떤 부분이 부합된다. 하지만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다. 이런 논리를 한번 잡아봐서 완성을 해줘야 했더니 1차적으로 초고가 나왔습니다. 초고가 나왔는데 약간은 뭔가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얄티를 좀 더 부각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노력을 좀 더 강조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말 그대로 보완이 좀 된 게 뭐 세미나 참여했다, 뭐 학술 자료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달라지겠죠. 이런 구성을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글자 수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 직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줘봐봐. 그래야 내가 뭔가 고민하는 지원자 같지 않아? 혹은 땡땡 기업의 인재상을 고려해서 어떤 태도로 일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보완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최종적인 말 그대로 답안이 나온 겁니다. 이거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를 이런 구성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빠르게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좀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로얄티가 중요한 건 맞는데 역량을 쓰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뭐 선택 이유와 입사 포부 물어봤는데 자기 직무 역량, 뭐 직무 전문성 쓰는 게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항목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업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기업에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4번 항목이 없거나 아니면 4번에서 비직무 역량을 요구하는 케이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반 역량, 뭐 갈등 해결이라든지 약간 팀워크라든지 뭐 그런 걸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에 내가 회사를 선택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해서 포부를 통해서 이 기업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준비된 역량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한 준비된 역량 중에서도 특히 직무 역량, 그 부분을 그래도 1번 항목에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글자 수 때문에 2번 항목 성장 과정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가능한데 그래도 저는 1번 항목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위 언급 제외한 계열사 4번에서 직무 역량 키워드 선택 가능하잖아요. 그쵸? 뭐 이제 DS 쪽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1번 항목에 로얄티 중심으로 도배가 가능하고요. 글자 수를 채우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직무 역량을 좀 요약해가지고 쓰시고 4번 항목에 그걸 구체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강점, 아까 얘기했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강점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의 성과와 연결하면서 요약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입사 후 이제 그런 걸 좀 잘해낼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완성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워드를 배분하는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4번 항목이 없는 계열사. 내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게 있다. 근데 니네 기업 이런 게 부합되지 않느냐. 입사 후 이렇게 화이팅해서 너에게 기여하겠다. 그런 걸 하려면 어떤 역량 필요하지 않아? 나 그런 역량 갖고 있는데 라는 구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얄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어가지고 괜히 그냥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거 도배해가지고 회사 속에서 쓸 거면 차라리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쓰는 게 더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4번 항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로얄티 중심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 동기에서 말 그대로 본인의 직업관, 뭐 예를 든다면 잠시 뒤에 얘기하는 뭐 강점 발휘라든지 가치관 일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부합되는 이제 지원 기업의 사례 얘기하시고요. 입사 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뭐 수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강점 발휘가 가능하다. 뭐 도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기업이 도전하고 있더라. 가치관 일치된다.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직무 철학이 있는데 그러한 직무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업이 굉장히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문화 일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 일치는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해당 계열사가 나와 있는 그 비전의 액면 그대로를 외우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비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그 비전에 해당되는
되는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어떤 사례를 찾아내셔 가지고 그걸 통해서 비전일치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가치관일치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삼성 자소서를 워낙 많이 강의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들은 이미 뭐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근하시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일치 사례 가능하고요. 문화일치 사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원기업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부합되기 때문에 함께 좀 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사에 의존하는 건 항상 이제 지양해라. 삼성은 대부분 이제 1등이기 때문에, 물론 1등이 아닌 계열사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1등이기 때문에 너무 회사에 기대하는 모습, 회사에만 의존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아요. 지양하는 게. 회사가 1등이니까 내가 뭔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해서만 찬양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을 알았고 너무 대단하다. 너 이렇게 매료되었다. 함께 가자.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잘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부합된다. 근데 내가 더 잘 되게, 내가 어떻게든 좀 더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거. 물론 이제 본인이 혼자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위협도 있을 거고 경쟁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보고 싶다. 그런 관점으로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들 이유 우선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좀 지향해라. 이 회사가 굉장히 존중하고 인재를 우선시 여기고 환경도 괜찮지 않냐, 연구 환경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 여러분들이 좀 지향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이제 결국은 연차별 직무 역할과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A 계열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측면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IR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원동기 쓴다라고 하면 5분이면 가능한 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파운드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관이 없는 직무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하반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전망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도움이 되는 역할은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연결하셔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본전 이상 한다.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년사에 대한 부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GPT 이건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그 부분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을 1번 항목을 강조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본인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갖춘 건데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겠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도 쌓았다, 자격증도 땄다, 어떤 경험을 했다. 이제 결국 이게 메인일 거고요.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적 측면, 이제 본인의 어떤 직무 열정,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희생했던 그런 어떤 모습, 열정,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강조할 수 있는 건데 아마 보통은 이제 양적 측면으로 많이 접근하실 거예요. 어떤 지식을 쌓아가지고 어떠한 경로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났고 그걸 내가 경험에 적용했다. 반대로 이러한 기술을 쌓았는데 실제 경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했다. 혹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지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이후에 어떤 자격증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해당 역량,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역량의 발전 단계를 감안해서 강조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무 역량 A와 B와 C를 갖고 있는데 나는 특히 이 A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어떠한 경로 등을 통해서 이걸 강화했다라는 점, 이런 패턴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무 역량을 다 주머니에서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무 역량을 하나하나 다 강조하기에 글자 수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신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특화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화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모든 성과를 수치화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수치화하는 것도 좋고 수치화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뭐 오늘 영상에서 더 강조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1등 했다, 2등 했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팀원이 5명인데 한 놈이 나가버린 거야. 그럼 4명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달성했다로만 끝나면은 정성적인 추상적인 성과지만 이거를 말 그대로 20% 이상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내가 이걸 이겨냈다라고 하면 이게 수치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했다, 자원을 앞당겼다,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인 스스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1등, 뭐 자격증 취득,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던데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든지 실습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장비에 대한 이해도, 본인만의 업무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녹이셔가지고 직무 역량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역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기반 역량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럴 때는 나름 그 기반 역량, 설득력을 강조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최고 수준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설득력의 노하우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런 키워드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노하우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걸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항목 이렇게 해서 종료하겠고요. 2번 항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1500자라는 글자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채우려고 하니까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키워드 상으로는 인성과 관련된 키워드도 되고요.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 되고요. 대인관계나 직무에 도움되는 인성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 전 여기서 직무 역량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데 그럴 때라도 가급적이면 직무 역량과 관련된 소재지만 그 안에 본인의 성향이 드러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전이라든지 꼼꼼함, 아니면 우리 지원자가 뭐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우리 지원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이 자소서를 딱 읽었을 때 아, 이 친구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끈기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성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량 공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 팀워크와 관련된 거 500자, 도전과 관련된 거 500자, 그 다음에 뭐 소통과 관련된 거 500자, 뭐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데 키워드가 너무 분산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거를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건 하나 플러스 이 영향 이후에 본인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성과를 얘기하면서 연대기식으로 구성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계기로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도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에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꼭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 가상인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과정 그렇게 어려운 항목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 뭐 최근에는 뭐 말 그대로 대부분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관세와 관련된 거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슈, 직무와 관련된 이슈 다 좋습니다. 필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관심사가 대체 어디냐, 일단 그게 좀 드러나는 거고요. 그럼 뭐 A라는 데 관심 있으면 감점, B라는 관심사 있으면 감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토토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우리가 딱 봤을 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 이상한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억지로 멋있는 이슈 선택하지 말아라. 본인이 잘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괜히 멋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면접에 가가지고 털리지 마시고, 말 그대로 정말로 본인이 평상시에 지성인으로서, 여러분들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으로서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녀를 키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어린이다 보니까 병원에 되게 자주 가요. 근데 소아과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이건 뭐 줄 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 진료를 못 보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주제를 선택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이 이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건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 이슈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청년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본인이 감정이 이입돼서 쓰다 보면은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슈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친기업 정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 줘야 되는데, 특정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혹은 장점과 단점, 혹은 동서남북 360도로 이걸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너무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은 이 지원자는 언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친기업 정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요거 이제 말 그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는 임원들의 방문으로 계획이 없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임원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완전 반기업 정서인 거죠. 임원들이 방문할 수도 있지, 회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괜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기업은 계속해서 ESG 관련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기업만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도 정말 ESG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런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를 해줘야 기업도 같이 이거 하는 거지. 무조건 기업에다가 가지고 이거 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친기업 정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대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노란 봉투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이슈인데,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노동자의 권익에 맞춰가지고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만약에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면접 때 엄청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면접 때. 물론 제가 평가자라고 한다면은 자소서 단계에서도 좋은 점수 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란봉투법의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조금 부정적인 거 아니냐. 좀 단계별로 더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유예기간이 더 길어야 되고, 또 사업장의 특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이거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시기상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셔야지. 그렇다고 또 반대로 노란봉투법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나쁜 겁니다, 나쁜 것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대놓고 기업 편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면접용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언급하되 항상 최종 방향성은 그래도 기업의 방향성과, 기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까, 그 방향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특정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A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안전빵으로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지원 기업과 관련된 이슈, 산업과 관련된 이슈, 직무와 관련된 이슈 이거 잡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에서 이거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필수는 아니고요. 다만 산업, 기업, 직무와 관련된 이슈를 선택하신 분들은 난이도가 높아져요. 왜? 그걸 잘 못 쓰거나 면접에서 그걸 얘기를 잘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준비성이 부족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는 거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선택한 이유,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중요하든 기업에 중요하든 왜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양면적인 시각, 장단점이라든지 앞뒤 상황 등,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기업과 관련된 대처는 필수는 아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그룹 4번 특화 항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했어요. 다 봤는데 항목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죠. 요건 이제 기반 역량 강점인데,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타인과 차별에 대한 본인의 강점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 되는 거 아니냐. 직무 역량 됩니다. 근데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기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이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직무 역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실 수는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과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놓고 직무 역량을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직무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을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